자, 힐링 토크쇼 롤로 라이프 시작합니다. 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삶이란 뜻이 담긴 롤로 라이프를 주제로 힐링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MH의 편집자 이유라 그리고 네, 힐링 라이프 연구가 힐링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8년 첫 번째 롤로 라이프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너무 날씨가 추운데요. 아, 정말 추웠죠. 네, 우람씨 그래도 신혼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사적인 대화 아주 네. 좋네요.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런던이랑 파리랑 아주 그냥 네 남들이 들으면은 참 부러워하시는. 우람씨가 갔다 오실 동안 저는 또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다녀오니까 한국이 너무 추워가지고. 한국이 시베리아보다 춥다 그래갖고 제가 며칠 동안은 집에 못 나왔어요. 아 정말 네. 저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그 여파가 아직 오늘까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목소리 그리고 괜찮으신데요? 오늘 2018년 첫 번째 우리 롤라이프 네 아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못 보던 사이에 많이 더 예뻐지셨어요. 아, 제가 예뻐졌다고요? 네 이런 말 오랜만에 들으시나요? 예전에 어땠나요? 그건 제가 머리 모르는데.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아 좀 자르고 웨이브를 줬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보기 좋으신데요. 진짜요? 네. 갑자기 왜 이런 반응이시고? 왜냐면 우람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롤라이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저희 같이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온라인 시청자분들 저희에게 힐링의 기운을 얻어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네. 영 작가님 저희 그런 기운 올해도 잘 불어다 주실 수 있죠? 네, 힐링 라이프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은 저희들이 굳이 기운을 안 줘도 아마 힐링 되지 않을까요? 힐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매번 그렇듯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인사를 뒤로 하고 오늘도 힘차게 힐링 토크쇼 롤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시간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저희 롤라이프와 함께하는 멋진 파트너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영 작가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읊어주시죠. 자, 이태원 해방촌 이탈리아 레스토랑 비스토에서 네, 비스트로엔에서 이번에 햄과 과일을 협찬을 해주십니다. 네, 오늘 하몽을 들고 오신다고 하는데 아까 전화를 잠깐 받았어요. 들고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셰프님을 기다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에슬로에서 네, 에슬로우 지금 보이시는 이 커큐미 워터를 협찬해 주셨는데요. 에슬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인도산 강황을 넣어서 노란 워터를 만드셨는데요. 맛을 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몸에도 좋고 영양도 이따 좋고. 요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긴 했죠. 네, 한번 나중에 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점을 저희 함께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적극적인 곡에서 네, 여기 보이시죠? 적극적인 거. 네, 네. 늘 협찬을 해주시고 또 뭐 캐릭터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 후원을 직접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롤로 하와이 여행사에서 네, 롤로 하와이 여행사 이제 곧 웹사이트가 오픈됩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2월 말에 오픈되고 또 여러분 모두 하와이 여행 함께 가보실까요? 자, 딴따라 댄스홀에서요. 네, 딴따라 댄스홀에서는 7주 무료 수강권을 주시는데요. 우리나라 최대 스윙 댄스를 가르치시는 곳이죠. 네, 저도 여기서 안사람 만나서 네, 네, 혹시 실제로 결혼하시고 싶은 분 같은 경우이니 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를 팔아봅니다. 네, 아마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아, 실제로 7080 워크샵을 따로 이번에 여기서 젊은 친구들 위주로 가다가 네. 조금 이제 인생 선배님들도 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시작합니다. 언제요? 곧 합니다. 제가 참가해야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제발 7080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8090 아닌가요? 아니요, 7080입니다. 70은 그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아주경제 청년 기자단 컬럼 그룹 지켄트에서 네, 지켄트인가요? 지켄트인가요?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네, 김정인 대표님 와주셨는데요. 청년 기자단 컬럼 그룹이고요. 또 버터플라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힐링 토크쇼 롤라이프는 국내 힐링 라이프 연구가 힐링영이 기획하고 네, 예술 비디오 문화뉴스 MHN과 브로 컨설팅 그룹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힐링 토크쇼 롤로라이프는 티켓과 파티 모금의 일부를 2030 암환자 돕기 단체죠. 또봄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발 후원하고 싶으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꽉 맨 기분인데요. 열심히 달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토크쇼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 예정이죠? 네, 이번 제 컬럼에서는 혼술로 뭐 힐링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혼술을 하실 때 보면 뭐 소주를 마시는 분도 있고 뭐 위스키,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발효주를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해요. 이유는 제가 파티 플래너를 하면서 힐링 라이프 연구가를 바꾸면서 이렇게 술을 끊었어요. 네. 6개월 동안 술을 끊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아예 못 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셔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몸에 좀 좋고 어떻게 하면 혼술을 즐길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했어요. 결국 이제 연구한 결과 발효주, 뭐 와인, 막걸리 이런 걸로 건강도 챙기면서 가끔 뭐 혼술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칼럼도 쓰고 이번에 토크쇼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술 없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은 아주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데 오늘 굉장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응이 뜨거워요. 이게 술에 관련된 토크쇼를 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칼럼을 읽어봤는데 처음에 무슨 내용인가 했다가 되게 이왕 마시는 술 되게 좋은 쪽으로 마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따가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찬 시간이 보이네요.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람 씨는 또 가끔 혼술을 하세요? 저는 사실 업무 특성상 제가 6시 출근, 그러니까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좀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좀 술 먹을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혼자 혼술을 좀 옛날부터 굉장히 자주 옛날부터요? 예. 몰랐어요. 왜냐면은 또 친구들은 또 소주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또 그런 걸 잘 못하고 옛날부터 좀 폼이면 폼인데 좀 뭐랄까 양주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 그런 게 좀 저는 있어요. 친구들이 좀 많아서 항상 같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 이제 혼술 문화가 대세인 것 같아요. 술을 듣자 하니 옛날에는 잘 먹었습니다. 거의 말술이셨다고. 말술까지는 아니지만 데킬라 한 병 정도? 뭐 양주 한 병 정도? 는 가볍게 네, 가볍게.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하루에 네. 건강을 생각해야 돼서 아예 술을 끊었고요. 네. 근데 가끔 발효주로 이제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술을 좀 자주 마시나요? 요즘에는 친구들이 소주를 마셔도 저는 막걸리를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이나 뭐 이런 거 마실 때는 또 함께 한두 잔 즐겨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좀 발효주나 와인이나 막걸리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고 실제 우리 힐링 형님의 체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네. 그럼 오늘 일단 어떤 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볼까요? 일단 발효주라고 하면 우리가 양조주라고 부르는데요. 원료를 그대로 발효한 것도 있고요. 또 당화한 설탕을 넣어서 만든 발효주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 세법상으로는 청주, 맥주, 과실주, 약주, 탁주가 이렇게 발효주에 속하고요. 아, 그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포도를 발효한 발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세법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컬럼을. 청주, 맥주, 과실주, 약주, 탁주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는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히 막걸리가 있잖아요. 곡식으로 만든 곡물주고요. 또 누룩과 물을 섞어서 만든 우리 고유의 술이라고 합니다. 막걸리는 따로 분류도 되고요. 그것도 발효주죠. 아, 탁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발효주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은 오늘 이따가 막걸리를 좀 마셔보나요? 네, 지금 준비된 게 1인용 뭐 막걸리도 많고요. 그리고 또 혼술할 수 있는 뭐 팩으로 들어있는 와인도 있고요. 재밌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입을 막 다시는데요? 방송 같이 기획하면서 이렇게 방송 중에 술도 마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이라서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식구는 걸어야 돼요. 왜냐면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네, 되게 토크쇼 하시는 몇 회 중에서 오늘 제일 행복해 보이세요.
저번 토크쇼도 괜찮았었는데. 동안이었나요? 네, 저번? 동안배도 재밌었죠. 예쁜 1인 배우가 나오면서 좋아하셨죠?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네, 오늘은 남자분이시고요. 아. 하지만 이제 우람 씨가 좋아하는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네요. 네, 우선 와인의 유래부터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와인부터 들어가나요? 네, 인류가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한 건 5,000년 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야생 포도가 자연 발효된 것을 원숭이가 먹고 취했는데요. 이것을 인간이 알게 돼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보다 먼저 네. 술을 마셨군요. 먼저 마시고 취한 걸 이제 인간들이 발견한 거죠. 어허. 그리고 최초 기록을 보면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요. 또 구체적인 기록을 들어가면 뭐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되고 또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와인을 만드신 거네요. 그쵸. 와인이 포도주로 만든 발효주로서 몸에도 좋고 또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다고 하니 아마 오늘 쭉 보시면서 뭐 와인을 안 좋아하셨던 분들도 아마 와인을 좋아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인이 실제로 우리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좀 미치나요? 아마 그 영향에 대해서는 와인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고요. 좀 와인에 대한 약간 학술을 들어보면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알맞은 시간에 적당한 양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극찬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가 말을 할 정도면 이게 약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모든 식사마다 그렇죠. 와인을 반 잔씩 네, 먹는다. 우리도 소주 말고 와인으로 해요. 아니 얼마 전에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 거기 나오는 외국 손님들이 꼭 레드와인을 한 잔씩 곁들여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우리도 물론 반주라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은 좀 낯설었거든요. 저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런 습관들이 쭉 이어져 왔구나. 그리고 파스테르 요구르트로 유명하신 그게 파스테르도 그렇더라고요. 유명. 네, 포도주는 모든 술 가운데 네네. 건강에 가장 유익한 술이라고 하네요. 아, 네, 가장 유익한 술. 포도주가 알겠습니다. 딱히 뭐 와인에 뭐 이렇게 홍보 대사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좀 좋은 걸 알고 저도 이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그것은 와인이다. 오늘 어디 한국 와인 협회에서 뭔가 예, 사줄 와인 것 협회에서 같고, 좀 홍보 대사로 저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네, 초반부터 오늘 여러 가지가 막 나오시는데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만화가는 또 와인을 신의 물방울이라고도 일컬었다고 하네요. 와인을 되게 멋있게 좀 표현한 우리 신의 물방울. 멋진 현자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와인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띄워주신 걸로 보아하니 적극적으로 이제 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 네, 오늘 제 칼럼 내용을 이제 원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공부를 해서 칼럼을 썼잖아요. 그것보다 전문가를 모시는 게 어떨까 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아 오늘 네, 저희들한테는 약간 생소한 직업인데요. 주류 국제 심사위원이에요. 이분은 이제 와인뿐 아니라 막걸리, 와인, 위스키, 양주, 고량주까지 모든 주류를 심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와인 컨설턴트도 하시고요. 그리고 와인의 술의 등급을 매기시는 분이고 또 와인 소믈리에를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1년 365일 술을 즐겨 드시죠. 네. 접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쉽게 만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항상 국제 심사를 가시기 때문에 한국에 잘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오늘 나오신 거예요? 네, 제가 섭외를 했어요.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그 주류국제심사위원이란 이건 어떤 뭐 이게 자리죠? 예, 모든 술에 관련된 종류를 심사 평가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 항상 초청 받으셔서 이제 그런 심사를 하시는 분이죠. 알겠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저희끼리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최대 와인샵 때루와 아울렛. 때루와 와인 아울렛. 때로 온다. 예, 김포에 그런 가면 있는데 그 이제 아울렛을 네. 패밀리가 직접 운영하시고 계세요. 뭔가 이탈리아 되게 뭐랄까 어릴 때부터 와인과 듣고 되게 자라셨죠. 무서운 분이 나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그러면 직접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주류 국제 심사위원 서울 원국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자, 우리 설 대표님, 저도 예전에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또 무대에서 인사 나누니까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아주 더 어색하고. 예전에 걱정이 한번 많습니다. 제가 와인 토크쇼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원국 씨랑 같이 또 공동 진행을 한번 봤었어요. 그럼 두 분은 이미 찰떡 호흡을 맞추시고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1년 전이었나요? 뭐 한 2년 전에. 네, 그때도 제가 이 노란 옷을 입었었는데 노란색과 좀 연관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와 오늘 방청객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세계의 몇 개 나라에서 지금 국제 심사위원으로 와인 및 그 각종 위스키, 리커류부터 해서 모든 증류주를 지금 심사하고 있고, 그거에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이 드실 때 좀 더 알기 쉽게 만들어주는 심사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후학 좀 젊지만 후학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교육과 그다음에 주류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설원국이라고 합니다.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신다는 우리 설원국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뜨거운 반응인데요. 사실 저도 전에 좀 추천해 주신 와인 그리고 좀 직접 좀 따라주셨다 그래야 하나? 그 와인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작년에 되게 고마우신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훨씬. 근데 오늘 되게 더 고마우실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오늘 들어서 정말 우리가 빨리 이 토크쇼가 끝났으면 네, 좋겠다. 듣도 보도 못한 와인 종류를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같이 소개해 주셔서 먹었던 와인 중 이집트 와인이었죠. 네, 네, 최초의 와인. 안 만들 것 같은 나라에서 만드는 와인. 근데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생소했죠. 그래서 오늘 더 생소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됩니다. 우선 와인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좀 와인의 효능에 대해서 원국 씨가 잠깐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와인의 큰 효능 중에 하나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네. 보통 이걸 폴리페놀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요 와인이 숙성되는 과정에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닌이 결합되면서 항산화 완전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젊어지는군요. 매일 한 잔씩 마셔야겠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마시면은 늙어가는군요. 역 효과가 나가지고 그거 조심해야 해요. 네, 하루에 한두 잔씩만. 항산화 효과. 네네. 그러면은 그 적정 양만 먹으면은 젊음을 좀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노화 방지가 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과음이죠.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혹시 우리 설 대표님도 와인을 예전부터 쭉 드셨죠? 네. 그래서 지금 동안 근데 이제 모든 술을 드시니까. 유지하는 문제는. 그 이유가 와인이신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좀 예. 어려운 게 진짜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음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과음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참 아직 말을 젊으셔서 과음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면 과음은 네, 금지. 실제 제가 그 예전에 들은 연배보다 훨씬 동안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곧 20대로 많이- 보이시는. 20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동안과 항산화 말고 또 다른 거 있으면 좀 몇 개 더 알려주세요. 네. 가장 와인 중에 효능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인병 예방하고 그다음에 항암 효과 오. 작용이 있는데요. 이 두 효과는 이미 그 프랑스나 유럽에서 많이 이제 논문으로서 확인이 된 바이니까 적정한 와인은 정말 몸에 건강에 이롭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자분들은 마시는 것도 좋지만 와인으로 목욕을 한다고 해요. 와인으로 목욕을 한다고요? 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전체 와인을 이제 욕조에 담궈서 목욕을 하시면 좋지만 좀 아깝다 하시는 분은 와인을 뭐 4컵, 5컵 물에 희석해서 하셔도 오. 된다고 하네요. 와인으로 목욕하는 건 또 처음 네, 들어봤는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런 걸 시도할 자리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신혼부부시니까 부인이랑 혼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장- 혹시 설 대표님 좀 외람된 질문이다마는 혹시 방금 얘기 나왔던 요 방법 중에 하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와인 목욕? 네. 오! 그러니까요. 집에 나와도는 게 와인이라서 아, 집에 남아도는 게 아니 우리 설 대표님처럼 와인 창고가 한 몇십 개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몇십 개는 없고요. 몇 개 있죠? 네. 몇 천 개?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이거 저희가 이제 우리 설 대표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어쨌든 확실한 팩트는 국내에서 와인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개인으로 치면은 그쵸. 아니죠, 가족이죠. 가족. 아. 가족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와 와인 저희는 아울렛. 가족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갖고 있는데 국내에서 단일 샵 중에서 가장 많은 보유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 400병 이상 보유하고 계세요. 400병이요? 네, 아무 때나 이렇게 들고 저 나오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여기. 네. 네,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이 불러주세요. 자, 와인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네, 효능에 대해서 이제 피로 회복 또 있는데요. 그 하이드로시티로 라는 하이드록시 티로솔이라는 성분 이름이 때문에 복잡하네. 네, 피로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다음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데 또 하나 요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양파 와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양파로 와인을 만드는. 네, 와인에다가 양파를 재가지고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일정 숙성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걸 갖다가 양파를 제거하고 마시면은 몸에 콜레스테롤 저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그거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장점은 평상시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이 이걸 드시면 콜레스테롤 저하가 확연히 드러나요. 근데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그 때문에 양파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안 드시거나 그렇게 평상시에 술을 갖다 많이 안 접하시는 분이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아니, 제가 애플와인이라고 사과 와인을 되게 맛있게 마신 네네.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양파 와인은 조금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1990년대 그 일본에서 그 논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효능이 직시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좋다 하면 거기에 확 달려드는 그러니까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 보신 분들 때문에 실제 이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잠깐. 했더니 본인이 직접? 아니죠, 저는 아. 아니죠. 저는 그래서? 그걸 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사실 하신 분들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우리 약을 먹었을 때도 약을 평상시에 복용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이 효과가 좋듯이 양파 와인도 평상시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이 드시면 효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가 와인을 얘기하다가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어쨌든 피로감을 좀 덜어주고 젊게 해준다 뭐 네. 이런 이야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몸에 좋은 거네요, 여러모로. 일단은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란을 갖다가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술의 완전식품은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네요. 술의 완전식품. 아멘. 와인이랑 네. 계란을 먹는 좋은 거 아니고. 좋겠네요. 뭐 근데 와인 먹을 때 계란 같이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는 안 먹었어요. 네, 이따가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전문가 우리 설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으니까 뭔가 좀 계속 들어온 느낌인데 어떻게 오늘 그리고 설 대표님 자리 앞에 굉장히 많은 술이 있거든요. 저거를 이따가 다 먹어볼 예정인가요? 네, 지금 그럼 우리 와인 종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주제가 혼술 발효조로 힐링하라라고 해서 주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와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혼술하면 집에서 분명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 그 배달 음식하고 가장 맞는 술을 갖다가 한번 선정해보자. 네, 해서 오늘 선정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좀 더 적은 용량에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좀 튀는 게 하나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선정한 피자랑 가장 어울리는 와인을 갖다 선정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 피자랑 가장 어울리는 와인 여러 개 중에 한 개에서 뽑혔던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피자 업계가 피자는 없지만. 네, 우리나라가 그 배달 음식 그 순위했을 때 치킨하고 피자가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피자에 맞춘 와인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외에는 마실 수 다 있지만 일인용 요거는 혼술. 치킨. 네, 치킨하고 먹었을 때 와인에 어울리는 와인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맛을 볼까요? 네, 한번 요거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갖다 주세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 네. 네. 혹시 또 드시고 싶으신 분 손 드시면 네. 한번 맛을 보게끔 아이고.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우리 와인 이런 또 방송사 그냥 굉장히 무시하고 가시죠. 예. 네, 옹우 씨가 생생하고 좋은데. 근데 이거 옹우 씨가 브라우스 하나 사주시는 걸로. 예. 의도된 거 아닌가?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마시는 그 와인 매너 중에 하나가 꼭 이렇게 손을 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와인잔을 잡진 않아요. 잡진 않고 와인을 따르다가 이제 스탑을 할 때 그만 따라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손이 돼가지고 치는 경우는 있죠. 이렇게 흔드는 건 어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와인을 따르면은 이 와인이 공기랑 접합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원래 갖고 있던 향과 맛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스왈링을 통해 좀 흔들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흔들어야 한다. 공기랑 약간 접하면서 이 오. 와인의 맛이 살아날 수 있게 향과 맛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바닥에 놓고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들고 해도 되고요. 들고 이렇게. 네네. 그럼 우리 한번 건배 한번 마셔볼까요? 네, 하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피자와 어울리는 죄송합니다. 와인입니다. 지금 드시는 와인은 스페인 와인이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고르곤졸라나 약간 루꼴라 피자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갑자기 피자가 생각나는데요. 저희 편집자님 얼굴이 행복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빨리 접고 여러분 같이 나가고 네. 싶은데.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오늘 와인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네. 먹고 좀 유난 좀 호들갑 떠시는 분들은 좀 뭔가 뭐 이러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와인 먹고 뭐 그래야 뭐 이 와인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야 좀 와인을 맛있게 먹는 좀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매너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보통 진짜 그런 분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도 내가지고 이렇게 와인을 마셔야지 마시는 와인을 마시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하게. 네, 그것도 있고 디켄팅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디켄팅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 있는 그 침전물을 갖다 걸러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침전물을 걸러주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영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공기랑 접합을 시켜가지고 산화시켜서 약간 일부러 강제 노화를 시키는 거죠. 노화를 시켜가지고 가장 내가 마시기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디켄팅과 지금 이것도 마우스 에어레이션을 갖다가 하는 건데 에어레이션을 갖다가 하는 건데요. 에어레이션. 네. 뭐 있어 보인다. 이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영한 와인을 갖다가 마실 때는 약간 좀 그렇게 공기를 갖다 같이 흡입해가지고 약간 좀 강제 노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평상시에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시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럼요. 근데 요 와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살짝 마신 다음에 얘기를 좀 나눠보는데 좀 살짝 도수가 좀 센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알코올 도수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보통 가거든요. 6%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제가 알기로 한 6에서 9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맥주겠죠. 잘못 봤나요? 보통 네네. 와인 몇 %인가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12에서 한 14.5, 15까지도 하고요. 뭐 가장 특이한 케이스 같은 17%까지 함량을 갖고 있고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나오는 주정강화 와인 같은 경우는 20도가 넘어 알코올 함량이 20%가 넘어가니까. 소주 이상의. 네네. 하지만 그렇게 소주처럼 느껴지지 않고 정말 달달하면서 좋은 맛이 나죠. 일명 작업주. 작업주. 네. 네. 되게 그 미소가 참 알듯말듯합니다. 네. 피자에 이제 어울리는 와인을 먹어봤는데 또 네. 그다음 치킨에 어울리는 와인을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먹어볼까요? 네, 저도 이번에 찾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병에 안 들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파우치에 들어있어요. 비행기 타면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요즘 비행기는 벽으로 줍니다. 네. 플라스틱으로 이거는 주는데 언제 유용할까요, 파우치? 이거는 이제 상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거라서. 네. 맞아. 이게 마주항에서 네. 만든 와인인데요. 마주항에서 칠레에서 원액을 갖다 이용해서 만든 와인인데요. 지금 오늘 갖고 온 거는 국산 와인입니다. 국산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아웃도어용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쉽게 마실 수 있게 파우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돌려서 마실 수 있는 편한 네네. 그게 이제 치킨에 어울리는. 치킨 어울리는. 네네.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레임 아니면
팩 소주 이런 거 등등등처럼 나오죠. 얘도 이제 팩 형태로 나와 있는 신기하네요. 와인도 가격대는 어느 정도 할까요? 가격대는 약간 좀 변동이 좀 있는데요. 한 2,000원에서 3,500원 사이 정도. 되게 저렴한데요? 그리고 한 팩이면 2잔 정도 나오니까 혼술용으로 최고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소개했었던 와인 같은 경우는 750ml예요. 근데 얘를 갖다 한 번 따고 나면 끝까지 다 마시기 좀 힘들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한 잔, 2잔 정도 먹고 바로 봉해서 버리면 되니까 쓰레기 처리도 편하고 마시기도 편하고 좀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제품명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겠어요?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마주왕 와인에서 팩 형태로 만든 와인입니다. 마주왕이라는 와인을 국내 업체에서 네, 롯데 기업에서 만들고 있고요. 굳이 업체 홍보까지는 아니지만 못 끊는 게 확실하시네요. 업체 홍보가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자, 근데 다음에 하시죠. 네. 자, 그러면 피자랑 근데 저희가 보통 치킨을 시켜 먹을 때 피자도 같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라 많이 드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작은 피자 업체에서는 좀 같이 좀 시켜 먹잖아요. 세트로 나오는 예. 게 있죠. 그래서 동네 가게에서는 보통 같이 패키지로 예. 저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만약에 저 술을 섞어서 먹어도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저 와인 먹다가 이 와인 먹고 이러면 좀 와인끼리는 상관없지 않나요? 네, 와인끼리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와인을 마시다가 소주나 맥주나 위스키나 약간 증류주를 같이 섞은 순간 정말 뒷감당이 다음날 진짜 힘들어요. 블랙아웃이 정말 되는군요. 네. 그래서 와인끼리는 상관없는 편입니다. 여기 더 유치한 질문이 나. 만약 와인을 더 섞었어요 다. 네, 이술 저술. 그래도 뭐 그럼 맛없죠. 맛은 아니 굳이 그런 방법을 아니 근데 원래 그 궁금하니까. 악살블라주 해가지고 원래 이게 와인 자체가 블렌딩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끔 유럽에서도 저희가 심사를 끝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네 와인과 니네 와인 갖고 와봐, 이 와인 갖고 와봐, 내가 만든 와인하고 섞어가지고 새로운 와인을 자기가 창조해 보겠다는 그런 것도 하게 돼요.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남몰래 샤워하고. 네, 아니 목욕하고. 아니요, 그 안쪽 세척을 다 흡수를 해서. 알겠습니다. 또 종류가 더 있는데 설명 와인 좀. 또 네. 종류가 있나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갖고 온 와인들 같은 경우는 용량이 혼자서 마시기 편한 와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프 와인 해가지고 375ml. 저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와인의 절반 용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 병을 다 마셔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그거 갖다가 상하게 만들어서 못 마시느니 이렇게 작은 병을 통해 가지고 와인을 갖다가 마시면은 섭취도 빠르고 처리하기도 편하고 남겨가지고 문제는 안 생겨요. 혼술로 와인. 적합하네요. 네, 그러니까 와인은 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있네요. 그냥. 그렇죠. 오늘 작은 병을 준비한 이유도 그게 와인을 오픈하는 순간 바로 공기랑 접합되면서 산화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와인이 갖고 있던 본질의 맛이 약간 식초화되는 것처럼 약간 산미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먹을 때 좀 별로겠죠. 그럼 하루나 이틀 있다가 먹을 수는 있나요? 방법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는 아까처럼 지금 제가 바로 코르크를 막았잖아요. 네. 따라드리고 바로 막아서 냉장고 보면 문 쪽에 있는 그 차가운 곳 있잖아요. 거기다 바로 보관하시면 한 3일 정도는 여유롭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원에 보관한 게 냉장고 그 안쪽에. 네네. 오, 우리가 가장 위력이 문제가 불나네요. 네, 그럼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인을 갖다가 따라 놓고 한참 마시다가 막고 넣어놓는데 와인 맛이 변했네? 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처음엔 자기가 마실 만큼만 따르고 막은 다음에 넣어놓으시면은 그 변하는 작용을 좀 늦출 수가 있죠. 네, 오늘 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아까 그 와인 따를 때 매너도 네. 있고 사실 저희가 평소에 와인 먹을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조금씩 따르고 안 박아놓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보관하잖아요. 보통 네.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좀 몰랐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많이 따라 놓고 마시는 게 막아놓고. 네. 훨씬 더 좋겠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와인 와인 또 저건 또 안 마셔보나요? 요거를 드시고 그래서 싶으시면 제가 예. 보기에는 네. 잠시만요. 요거를 하나씩 해서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네, 한번 시음을 해볼까요? 우람 씨가 저기 관객들에게 한번 시음을. 네, 한번. 저기 뭐 손 드시면은 시음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와인 드실 수 있는 분? 네, 한번 마셔보세요.
마주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 그냥 그 받으신 분 혼자 다 드세요. 컵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그걸 오늘 밤 혼자 다 드시는 걸로. 네, 우리나라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다 와인에 대한 평을 할 줄 몰랐는데. 어때요? 아니죠, 먹어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이걸 무슨 맛이라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와인 평가사가 아니시니까 네. 역시.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 먹은 거랑 맛이 달라요. 네. 또 그래요. 관객분들 그 드신 분 어때요 맛이? 네. 아, 컵이 없으시구나. 컵이 없. 그냥 한번 네. 통째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통째로 다 네, 드셔도 될 네. 것 같은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2잔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다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네. 맛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요? 평가를 좀 해주세요. 마주왕.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과실향, 단향이나 좀 많이 나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치킨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일부러 매칭시켰던 이유가 드셨더니 약간 단맛도 나는데 쓴맛도 나시죠? 맞아. 예. 그게 아마 나시는 게 탄닌 성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탄닌하고 그냥 거기 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그러니까 뭐냐면 껍질하고 씨앗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약간 좀 그런 약간 텁텁한 맛을 갖다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데 치킨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지고 약간 좀 양념도 많이 들어가고요. 네. 좀 세요. 외국처럼 약간 좀 순수하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목욕을 가미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었을 때는 그걸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맛을 갖다 찾아놓은 게 지금 이번 마주왕 와인이었어요. 네, 마주왕만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다 맛있을 수 네, 있는데 농담입니다. 그 중에 좀 오늘 혼술 주제에 맞는 그냥 팩 와인을 준비해본 거죠. 네, 오늘 와인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봤고요. 또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네, 막걸리 종류가 하긴 뭐 아직 와인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 있는데. 네, 이제 마치고 또 와인 모임을 하니까 그때 좀 마셔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원국 씨 막걸리 종류가 많잖아요. 네.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쌀과 그다음에 맵쌀, 그다음에 밀가루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국순당이나 약간 좀 배 정도가 뭐 이런 그 회사에서 바나나나 그다음에 녹차, 그다음에 밤, 그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자나 잣 같은 거를 발음이 좀 이상하죠. 잣을 이용한 막걸리를 갖다 생산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바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막걸리를 좀 만드는 특이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토마토 막걸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 네. 막걸리요? 네. 딸기 약간 좀 막걸리. 실험적인 걸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 이러다 무슨 막걸리까지 나올까? 커피 막걸리도 너무 맛있나요? 진짜요? 네, 막걸리 그쵸? 카노라고 해서 국순당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캔 형태로 나와서 커피를 막걸리 같이 같이 발효시켜서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술도 점점 과학적으로 네. 진화를 하네요. 예전에 아까 와인 얘기 처음 할 때 원숭이들이 먹다가 네. 여기까지 온 건데. 네, 같은 막걸리는 경우에 또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요. 술이 mak지 않아서 탁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렇죠, 농부들이 주로 마셔서 농주라고도 하고 색이 희다고 해서 백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맑은 청주를 떠내지 않아서 밥알이 동동 떠 있어서 동동주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 막걸리란 이름이 막 거르지 않아서 막걸리라고 하네요. 막 거르지 않은 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평소 여러 군데서 많이 듣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렇다고 어쨌든 하네요. 뭐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고요. 이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이미 술 빚는 기술이 노숙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서적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술에 대한 그거를 백제 수수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처음으로 누룩을 가지고 가서 아하. 술 빚는 방법을 전해주어서 일본의 주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막걸리의 종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 얘기할 때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막걸리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술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막걸리용 누룩을 백보 지필 때 만든다고 해서 이화주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삼국사기라면은 여러 가지 되게 좀 어려운 역사 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술 얘기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만 빼면 다 영양 성분이라고 해요.
와인 못지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술, 발효주, 막걸리, 영양도 챙기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 설 대표님은 아까 와인 얘기할 때는 제가 아까 개인사라서 좀 저희가 좀 넘어가긴 했지만은 네네. 와인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아, 와인이었나요? 막걸리. 막걸리도. 막걸리도 굉장히 많이 마시죠. 막걸리도 그러면 찾고 가는 수식기 있으시고.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가게를 많이 알죠. 예전에 원국 씨랑 막걸리 전문점을 갔었어요. 아. 거기 100가지 이상의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국 씨랑 뭐 솔잎 막걸리, 뭐 다양한 막걸리를 시켜서 하나씩 그렇게 맛본 적이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와인이라면은 소믈리에를 비롯해가지고 뭔가 전문가 막 이런 직업군도 있고 뭔가 평론 이런 얘기도 좀 뭔가 익숙한데 막걸리에다가 그런 걸 좀 붙이면 아직은 좀 낯설긴 해요. 현재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해가지고 아. 실제로 이제 지금 자격증도 만들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소믈리에 대회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막걸리로. 네네. 전통주. 막걸리보다 전통주 전체 포함해서요. 약간 전통주 안에 막걸리를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막걸리 오늘 그러면 이 대화를 막걸리로만 좀 초점을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전통주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막걸리에 초점을 맞추긴 했어요. 혼술 우리주가 많겠죠. 네, 그게 혼술 좋네요. 우리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그래도 일단 정리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막걸리가 혹시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좀 어떻게 좋은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더 올려보시죠. 네. 안 보이시나요? 아니, 효능이 밑에 있습니다. 네, 막걸리 효능을 살펴보면요. 변비에 좋고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통풍에도 좋다고 합니다. 바람이 변비에 불어도, 좋아요? 예,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그 통풍에도 좋고요. 또 계속 올려주실까요? 아 예, 저 이제 빨리빨리 같은데. 빨리빨리 네.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 등에 대해서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지만 풍부한 유산균에 의해서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 오셨는데 왜 이렇게 쑥쑥 넘어가시죠? 왜냐면 읽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팩트 있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는 일단 여기에 변비에 좋다가 되게 눈길을 끄네요. 저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아 직접? 네, 직접 막걸리를 한 2잔 먹고 그 다음날 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저도 굉장히. 네, 추천, 네. 강추천. 오. 변비 있는 사람들, 예, 한 잔씩 드셔보세요. 안쪽에서 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좋은 유산균이잖아요. 얼마나 먹어야 그렇게 효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반병 정도는 한두 네. 잔 정도죠. 정말 아침에 행복해집니다. 표정에서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아니 다들 막걸리 막 드실 것 같아요 오늘.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밤에 술 한 잔 걸치더라도 그쵸. 막걸리를 좀 찾게 되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 아침 위하여. 네네. 그리고 통풍에 좋다 이런 얘기는 제가 통풍을 아직 왜냐면 막걸리를 마시면 요산의 농도를 감소시켜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풍에 좋다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역력 향상은 또 의외예요. 유산균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어떻게 보면 야구르트랑 역할 비슷한 게 있네요. 근데 그 요구르트보다 몇 배 더 많은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역시 적정량입니다. 네, 적정량을 다음은 섭취했을 때만. 금지. 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다이어트에도 좋다 하셨어요. 다이어트에는 네, 풍부한 식이섬유가 변비에도 아. 좋지만 포만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칼로리는 어떻게 좀 너무 많이 먹으면 기준으로는 한 잔에 150g 기준이고요. 약 70칼로리인데 이건 아마 막걸리마다 틀릴 것 같아요. 네. 네,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첨가 성분이 어떤 거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막걸리는 아까 와인처럼 좀 항암 효과나 뭐 그런 게 좀 덜한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항암 효과, 막걸리도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좀 손쉽게 설명해 주면요.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은 갑자기 몸에서 혈액이나 약간 좀 이런 얼굴이 빨개지고 그다음에 체내 맞아, 엄청 빨개져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는 그 작용을 하는데 네. 이러면서 안쪽에 있어 그 피부 그 혈관 사이에 있던 요걸 갖다가 좀 회전율을 높여줘가지고 약간 좀 예방을 해준다는 그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 병 바닥에 흔들어서 먹는 게 좋은 거군요. 네, 안쪽에 가라앉아 있는 성분들이 좀 도움을
아, 그 가라앉은 거를 잘 챙겨 먹어야 하나요? 사실 그거가 좀 탁해가지고 잘 안 먹긴 하는데. 솔직히 굳이 이렇게 다 챙겨지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위에는 맑은 것만 드시는 분도 있고 같이 이제 섞어서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느 쪽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혼술 전용 막걸리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한번 네. 볼까요? 오늘 준비한 거는 총 4가지를 준비해봤고요. 아, 저렇게 많이 이쁘게 나온다 되게. 네. 용량도 적고 그다음에 집에다 보관했을 때도 아니 용량도- 막걸리가 투명색이야. 아 얘는 막걸리가 아니고요. 네, 약주입니다. 약주. 네. 좋네요. 얘 같은 경우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만찬으로 세트한 솔송주라는 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술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유자 성분을 갖다 이용해서 만드는 술입니다. 유자 막걸리.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캔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관도 용이하고 그냥 마시고 또 처리하기도 편하고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잣을 넣어서 만든 와인인데요. 잔 막걸리. 네, 그래서 얘는 가평분하고 약간 제휴가 돼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잣 성분이 0.12% 정도 함량이 되어 있고요. 왠지 몸이 좋을 것 같은 더. 맛이 좋아요. 솔직히 저도 이게 처음에 마셔보고서 와 이게 뭔가라고 해서 구매를 해서 섭취를 하고 있는 좋은 술입니다. 그러면 오람 씨가 잔 막걸리를 한번 마셔보고 제가 유자 막걸리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하필이면 잣을 먹네요. 네. 왜냐면 제가 유자 막걸리 먹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잔 막걸리도 19세 미만 판매 금지. 네. 미쓰리 유자 막걸리인데요. 여기 적혀있네요. 손목을 이용해서 4호에 흔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래요? 나는 이게 들었어. 좋을까요 이게? 흔드는 게 좋을까요? 흔들면 거품이 튀거나. 이게 흔드시는 방법이 이렇게 흔드시면은 분명히 이제 그 안쪽에서 탄산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넘치 흐르는 게 있는데요. 돌리실 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기포가 발생하죠. 속는 알겠어요. 운동. 네. 네. 한번 따라보세요. 같이 건배하고 두려움이 앞서네요. 네. 네, 원샷 하실까봐. 왠지 원샷 하실까봐 두려워. 기대돼요. 유자 막걸리. 건배요. 롤로라이프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맛있으시죠? 완전 맛있어요. 완전 유자 맛이야. 대박이에요 이거. 유자 막걸리 맛있다. 별로예요? 계속 드시는 거니까 너무 그러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원샷 하시면 내가 봤을 때 원샷 아니 말씀 없이 계속 드셔. 정말 혼술용으로 잘 만들어진 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니 이게 지금 다 5번 연속 좀 땡겼는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손이 가. 한번 드셔보세요. 마셔볼게요. 예. 약간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맛이 가요. 손이 가요. 그렇죠. 잣 맛이요. 잣. 진짜 무슨 마리아 이거 막걸리가 한번 향이. 드셔보세요. 유자 예. 맛이에요. 유자가 향이 너무 좋아요. 그죠? 유자 차 같죠? 이거는 유자 차 같아요. 예. 우리 왜 회사에서 손님 미팅할 때도 유자라고 해도 그냥 드실 것 같아요. 막걸리 맛이 안 미팅 나고. 온 손님한테 이걸 따라 줘면 못 알아볼 것 같고. 네, 한번 좀 이렇게 취하게 만들어서 미팅하는 것도 괜찮고. 괜찮은 네. 방법인 것 같은데요? 굿 아이디어. 왠지 미쓰리 유자 차 여기 유자 아. 막걸리에서 좀 협찬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100병만 미팅할 때 이렇게 마시게. 그러다 깡패 소리 듣습니다. 예. 마지막도 가지고 오신 혼술 막걸리.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막걸리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준비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주하고 그다음에 그 살균주가 있어요. 살균주. 네.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트병에 들어있는 막걸리 같은 경우는 탄산하고 그다음에 톡 쏘는 맛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효모나 살균이 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런 맛을 나고 그런 맛을 나게 하는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보통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야외에다 방치하게 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모든 걸 섭취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긴 해요. 물론 뭐 한 달이 지나도 잘 보관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죠. 유산균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네네. 좀 잘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를 갖다가 제거해서 만드는 게 지금 살균주라고 살균 아. 막걸리라고 해서 나오는 술들이고요. 오늘 준비한 것들은 혼자 마시다 보면은 그걸 다
섭취를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놔뒀는데 나도 까먹고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술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기한을 갖다가 한 1년? 아 유통. 막걸리가 1년 간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주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막걸리로 배 정도가 즉 그 혹시 아시겠지만 배상면 배상면 추가. 네, 거기는 그 실제 배상면님께서 직접 이 막걸리를 만드시는 거고요. 아 배상면 주가 할 때 그 배상면이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이분이 따님이시죠? 따님이세요. 아 대한민국 수 삼대를 가족들이 많이 접수했군요. 네, 3대를 네. 지금 이어오시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좀 좋은 게 물론 뜻은 다를 수 있지만 이게 이름이 부자 막걸리예요. 부자 막걸리. 네, 혼술을 하지만 부자 되는 마음으로 마셔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맛과 그다음에 의미도 같이 담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발효 방법이 보통 막걸리 같은 경우는 쌀을 갖다 쪄가지고 거기다가 효모를 넣어가지고 예. 발효를 시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쌀을 갖다가 분쇄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 효모를 넣어서 하는 좀 방법이 독특한 방법으로 만든 막걸리예요. 그래서 좀 더 단맛은 배제하고 좀 더 약간 깊은 맛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좋은 막걸리, 프리미엄 막걸리. 네, 저 막걸리 이제 토크쇼 마치고 와인 모임 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고요. 네. 아, 사실 오늘 굉장히 가볍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되게 처음 듣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전문가시예요, 전문가. 아 역시 국제주류 네. 뭐라고요? 주류 국제 심사위원. 어렵게 모신.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더 여쭤보는데 네. 주류 심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어떤 과정을 겪으셨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주류 심사위원 처음에 저는 이제 와인 심사위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좀 인정이나 아니면 그 위치에서 약간 좀 알려진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처를 하신 거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뭐 많은 도움을 받고 같이 개척을 했지만 해외에서 제가 와이너리를 돌아다니고 그다음 와인 현장들을 갔다가 유럽에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행사 품평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하게 그 독일에 있는 베를린 와인 트로피에 처음에 참가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대회를 내가 좀 더 개척해서 한번 만들어보고 나의 포지션을 갖다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제안서를 넣고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그쪽에서 오케이해서 초대를 받게 된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죠. 저도 이제 하나씩 제 소개서를 갖다 보내가지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도 어릴 적에 이런 뭐 이게 저 직업에 대한 낭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좀 나중에 자연스럽게 끌리신 경우시겠네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는 와인인데 여기 보면은 누가 어떤 점수를 막 써 있어요. 로버트 바커나 뭐 아드보케이트나 뭐 여기에 보면 누가 어느 대회에서 골드 메달을 줬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가장 뿌리가 이걸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처음에 그 궁금증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행사를 알아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행사를 갔더니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보통 한 50대, 그러니까 60대. 최연소. 가장 그렇진 않지만 뭐 가장 어린 나이 편에 속하죠. 거의 막내급이죠. 너무 자랑스럽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국제 주류 심사위원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없죠?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유럽에서 와인 심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저만큼 여러 개 나라를 하는 사람이 안 계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총 한 8개 나라 정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태리, 프랑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시아를 좀 포함을 했고요. 스페인,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리고 동유럽 국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설 대표님이 인기 짱. 뭐랄까 워너비시겠어요?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술도 마시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 것도 처음 보는데 술을 먹었어. 지금 유자 막걸리가 맛있어서 네. 먹었어요. 빨개졌나요? 심각합니다. 네,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노란색 여기 음료수가 보이잖아요. 네.
건강에도 좋고 숙취에도 좋다고 합니다. 아, 요거는 오늘 이렇게 세팅한 이유가 수치 때문에. 아, 그건 아니고요. 협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팅을 했고요. 인도산 강황? 네, 카레에 들어가 있는 강황을 넣어서 몸에도 정말 건강에 좋은.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혼술에 발음이 관련돼서 꼬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 이게 뭔가 네. 싶어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실 색깔만 봤을 때는 그냥 오렌지 주스겠구나 하고 먹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컨셉 한번 드셔보세요. 모르겠어요. 네. 네. 이미 많은 근데 단맛이 없어서 몸에 네. 좋아요. 근데 색깔 없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색깔은 있는데 맛은 없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에 알게 됐는데 보통 우리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네네 일반적으로 그 고체나 그 분말 형태로 섭취했을 때는 20~30% 정도밖에 섭취가 안 되는데 지금 이번에 같은 나노 기술을 다 이용해서 몸에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갖다 몸에 섭취할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알고 하더라고요. 100%면 강황이 몸에 섭취되는 거네요. 근데 요 강황인데 커큐민. 네. 아니, 근데 강황이 들어있는 커큐민. 예. 네. 강황이 들어있다고 그랬어. 아니 되게 그동안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술이라든지 이런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좀 성분이라든지 이게 실제 네네. 흡수가 몸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커큐민 워터를 보면 영양 정보에서 탄수화물, 뭐 나트륨, 당류가 다 제로예요. 0%라 뭐 다이어트에는 물론 좋고 영양분도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네. 되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많이 보통 마셔볼까요? 술을 좀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같이 섭취를 같이 하고 있어요. 수치가 빨리 없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같이 아니요, 그것도 마시고 끝나고 나서 꼭 한 병을 다 마셔요. 그거 마시고 났더니 딴 때보다 좀 수치 해소는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박스로 갖다 놓고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주류국제심사위원께서 추천해 주십니다. 수치 제거에도 좋고요. 정말 적극 네, 추천합니다. 건강에도 좋은 커큐민 워터. 네, 다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갑자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시럽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섞을 수 있는 같이 이런 액체 있잖아요. 시럽을 같이 섞어 마시면 굉장히 더 맛있어요. 제가 그냥 좋아하는 먹으면 좀 맛이에요. 밋밋해서 네. 오늘 좀 섞어 먹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막 단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되게 몸에 좋고 좋으니까 좋아요. 저는 맛이 좋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맛이에요. 우리 설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벌써 빨리 이렇게 마무리를 됐나 싶은데 자 오늘 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혼술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마시는 게 맥주하고 소주, 그다음에 증류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와인을 갖다가 혼술을 갖다 마신다는 건 굉장히 자기를 갖다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좋은 혼술 문화입니다. 물론 약간 비용이나 다른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오늘 같이 소개해드렸던 팩이나 아니면 이런 하프바틀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성능 대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통주도 좋지만 우리가 좀 새로운 술 문화에 대한 접하고 그 문화에 같이 젖어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혼술 문화를 위해서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서른국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다 보니 네, 오늘 토크쇼도 마치고 네. 원구 씨 얘기를 들으면서 또 와인과 막걸리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노로라이프 힐링 토크쇼 네. 네, 자연스레 또 저희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디 방영되는 걸 좀 우란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방송 모나뉴스 네이버 TV랑 유튜브로 방송되고요. 라디오는 주말 오후 7시 100.7MHz 마프M에서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컬럼 내용으로 이제 혼술 반려주로 힐링하라를 토크쇼로 기획해 보았는데요. 몸에는 좋지만 과음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거나 또 동안으로 가거나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더 나이도 좀 더 들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한 사실은- 과음을 하지 마세요, 절대. 방송 중에 절대 술 먹어서는 안 되겠다. 우량 씨도 얼굴 빨개졌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즐겁지 않아요? 즐겁긴 한데 여러 가지 좀 걱정도 되고요. 자, 추운 날씨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또 롤로라이프 힐링 토크쇼 여기서 또 공연하고 하니까요. 많은 관객들도 오셔갖고 방청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시 후 와인 네트워크 파티에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말씀 해주세요. 궁금하거나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 네이버
힐링영 검색해 주시면 네, 다 같이 신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람이었고요. 네, 힐링라이프 연구가 힐링영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